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밤사이 부산과 강원, 경기 등 전국 곳곳에서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가 넘는 강한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진 세찬비에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이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에는 시간당 최대 8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최대 160mm에 달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빗줄기가 퍼붓듯 내리면서 지하차도에 물이 들어차고 시내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놀란 시민들의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비구름은 새벽 3시쯤 부산 일대를 빠져나갔지만 아침 6시쯤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강원도 횡성에는 시간당 최대 80mm, 홍천과 경기 연천 등에는 시간당 최대 5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경기 가평에서도 오늘 오전 시간당 62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 유실과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폭우가 너무 한 30분, 1시간 정도 반 이렇게 쏟아졌는데 제가 여기 주민이 여기서 한 62년을 살았는데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산 쪽에서 흐르는 물 때문에 도로가 다 통제되고 아예 차량이 못 가요. 나무가 쓰러지거나 산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도로가 차단되는 등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어제 충북 청주 무심천 하류에서 실종된 70대 남성이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청주 동부소방서는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사고 지점에서 하류 쪽으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실종자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통발을 건지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0일 새벽 충북 영동군 심천면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60대에 대한 수색 작업은 1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에선 방통위의 2인 체제 운영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국회 과방위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적임자라는 입장을, 민주당 등 야당은 정권의 방송 장악용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주장해왔습니다.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불법적 2인 구조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이라며 탄핵 발의가 뒤따를 것이고 후보자는 길어야 몇 달짜리 제3의 이동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2인 체제는 불법이 아닐 뿐더러 야당목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야당에서 2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표결을 했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됐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청원도 청문회를 열자고 공식 제안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발의 요청 청원과 동일하게 위원회 차원 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이라며 여당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전체 회의에 계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역시 일단 법사위에서 추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은 안건으로 오르지 않고 해병대원 특검법 제표 결과 방송사법만 상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연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송사법 중재안이 무산된 데 대해 여당은 인사권을 구실로 정부에, 정부는 여야 합의를 구실로 여당의 책임을 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김한석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오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엔 새 지도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합니다. 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장동혁, 김재원 등 신임 최고위원, 정점식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 전원이 함께했습니다.
헌화와 분향을 한 한동훈 대표는 당명록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한 대표를 비롯한 새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초청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는 장동혁 최고위원을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황우여 비대위원장 등 전임 지도부도 함께 초청됐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는 당 신임 지도부 간 엇갈린 입장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국회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제3자 추천 특검 제안에 대한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받을 수 있었던 진실 규명에 소극적이지 않냐는 오해를 벗어날 수 있게 새로운 제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한 대표와 함께 당선된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은 각각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원내 사안인 만큼 추경호 원내대표 뜻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향해 해병대원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수평적 당정 관계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민심과 함께하겠다고 한다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북한이 3일 만에 또 남쪽을 향해서 쓰레기 풍선을 날렸는데 이 중 일부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떨어졌습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떨어져 군과 경호처가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오전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풍선은 서풍을 타고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해 일부가 서울, 경기 곳곳에 떨어졌습니다. 서울 동작구에는 도로 한가운데에 쓰레기 풍선이 떨어져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풍선에 매달린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 조각과 쓰레기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군이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위해 물질은 없었습니다. 합참은 시민들에게 풍선에 달린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 중 일부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떨어져 군과 대통령 경호처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호처는 북한 풍선 낙하 때까지 관측 장비로 실시간 감시 중이었다며 물체의 위험성과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쓰레기 풍선 살포는 지난 21일 이후 사흘 만으로 올해 들어 10번째 살포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서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한 대응 변화를 예고했다며 남측의 전단 살포용 풍선 격추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총격 또는 포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뢰 매설이나 무인기를 이용한 전단 살포, GPS 전파 교란, 사이버 공격 등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농단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뒤 이와 관련해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월 출생아 수가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7% 증가하며 4월에 이어 2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던 혼인 건수도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출생아 수는 19,547명입니다. 지난해 5월보다 2.7%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숫자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18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해오다 올해 4월 들어 플러스로 전환한 뒤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출생아 수가 2달 연속 는 건 2015년 10월과 11월 이후 8년 반 만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숫자가 워낙 적었던 데 따른 상대적인 기저 효과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 종료 이후 반짝 증가했던 혼인 건수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감소할 때도 있겠지만 증가하는 달들이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라는 거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생아 수와 함께 출산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혼인 건수도 21.6% 늘며 역시 4월에 이어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증가폭으로 따지면 5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증가폭입니다. 역시 지난해 기저효과와 함께 정책적인 지원 효과도 일부 있는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5월 사망자는 28,546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줄었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여전히 많아 자연증가 인구는 마이너스 8,999명으로 5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와 고 정슬기, 장덕준 씨 유족 등은 오늘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고 정슬기 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쿠팡 로켓 배송을 하다 숨졌지만 쿠팡은 대리점 뒤에 숨어서 외면하고 있다며 착취 노동 시스템을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배추값이 오름세를 보여 정부가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 여름 배추 도매 가격은 한 포기에 3,957원으로 평년보다 23% 올랐고 소매 가격은 한 포기에 5,182원으로 평년 대비 16.5% 올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비축 배추를 하루 220에서 250톤씩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반입량의 60%에 이르는 양입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중부지방에서도 본격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3도로 오늘보다 더 덥겠고 밤에도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맛비는 그쳤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 전남과 경남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강릉이 28도, 광주와 부산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강릉이 34도, 전주와 대구가 35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전남과 경남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